두 번째, 신경차단술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죠. 허리 수술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 가져왔는데, 책도 보시면 터진 디스크가 더 잘 흡수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허리 디스크 절대 수술하지 마라. 최근에 비욘디에 나왔던 이동현 원장님이 이제 내신 책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사보다는 수술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디컬 센터 보시면 통증의학과, 내과, 그리고 그 의원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 전체가 한방입니다, 한방. 그래서 침과 추나로 이렇게 이런 큰 병원을 이제 경영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수술에 대해서 기피하게 됐냐. 디스크 환자들은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의료 사고가 좀 생기죠. 장애가 발생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도 막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배 수술하고, 여기 있는 빨간색이 의사는 잠들어져 있고, 치과 의사가 이제 그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모습인데, 장기간 수술하고도 환자가 사망한다면 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외래나 이제 수술 이후에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자 주사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노후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 디스크 같은 경우나 협착증, 어떤 경우가 이게 주사로 나을 수 있는가? 주사가 아무리 이제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말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초기나 중기 디스크, 그리고 요통 위주로 있는 환자분이 효과를 좀 볼 수 있고, 주로 아래 허리나 엉치 정도 통증이 있으면 주사 반응이 좀 많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협착증도 이렇게 중심 협착증이 많이 심하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경차단술에 경막이 차단술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인해서 이제 수술을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죠. 그래서 이분 얼굴을 제가 지웠는데, 신경차단술,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라. 수술을 하지 않고 나을 수 있다라고 썸네일 가져오셨는데, 보면은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최대 강점은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고요. 이게 저희 의국에 나온 논문인데, 신경병증 환자에서도 이게 신경차단술이 상당히 유효하게 쓸 수 있고, 특히 이렇게 봉화지염처럼 이렇게 발가락이 부어있는 환자들도 주사나 이런 약물로 좀 호전을 보일 수 있듯이, 이런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는 주사로 이제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보면 내시경으로 디스크 터진 경우는 이렇게 주위가 빨갛게 혈관들이 막 자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염증 반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준다면 충분히 수술을 연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경추 수술 같은 경우도 신경차단술이 이제 28명 중에 18명이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만족도로 보기 수술이 취소가 됐다. 그리고 이 논문도 심대문 교수님 쓰신 건데, 수술 예정된 환자가 주사를 시행했더니 24.6%는 주사 이후에 수술을 이제 캔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주사 반응 자체가 일단 시도해보면은 수술하지 않을 정도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 있으니까,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강점은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리뼈 주사랑 경막이 주사 어디가 아프면 맞는 건가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여기 처음 사진이 이제 꼬리뼈 경막의 신경차단술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요추 경막의 신경차단술. 들어가는 부위가 다르죠. 그래서 꼬리뼈를 통해서 이 입구를 통해서 약물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병변 자체에 직접 바늘을 넣어서 정리하는 건데, 사진 보시면은 이 처음에 사진이 미추 경막의 신경차단 꼬리뼈로 들어가는 거고, 약이 마치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영제가.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이제 집중형, 밑에 보시면 집중형을 볼 수 있고, 이 꼬리뼈 차단술을 이제 분산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꼬리뼈 차단술 하게 되면 보통 약이 한 20cc 정도 들어가는데, S1 전추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전반적인 요추의 약을 좀 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아래 허리나 엉치, 이 꼬리뼈 통증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약이 좀 너무 급하게 들어가게 되면 두통이 야기될 수 있고 그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상당히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좀 있는 방법이고요. 경막의 차단술은 이게 아까 보셨지만 MR상 보면 이게 중심 통로로 이렇게 들어간 경우 있고 나가는 바깥쪽 통로로 들어간 경우 있긴 한데 대부분 이쪽 통로로 들어가고요. 약이 직접 해당 병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꼬리뼈보다 직접 전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 통증에 조영제를 넣어서 요 황색인대를 뚫고 통로에 진입해서 약을 좀 뿌려주는 건데 대부분 경과가 좋으나 간혹 이렇게 혈종이 차는 경우도 있고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한다면은 경막의 신경차단도 상당히 효과적인데 주로 다리 저리지 않고 엉치나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롤로 주사에 대한 영업 비밀. 프롤로 주사 여기 보시면 이제 팔꿈치, 발목, 어깨, 무릎, 허리, 목도 쓰는데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프롤로 주사는 일단 개념 자체가 그냥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근개 쪽에 상처를 내서 그 주위가 재생되는 원리라고 하는데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롤로주의 장점에서 뛰어난 효능, 안정감, 여러 가지 부담 없이 시술을 가능하다. 여기 광고 보시면은 회전근개가 찢어진 거랑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인대가 재생될 수 있으나 이렇게 상처를 내서 하는 거는 인대 자체가 자라는 건 아니고 그 주위가 섬유화로 덮여 있는 그런 병변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인대가 끊어지거나 퇴행되면 다시 생기는 경우는 드물 어렵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젠실, 저는 이 주사는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인대 강화, 그러니까 그 척추 수술 이후에도 인대 쪽에 손상이 되면 이걸 넣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대 강화, 어깨나 무릎 쪽에 인대 강화할 때는 리젠실 주사는 많이 이제 사용하고 의사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DNA 주사 같은 경우는 문헌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PRP 같은 경우는 팔꿈치, 혈액을 뽑아서 넣는 주사인데 팔꿈치 빼고는 척추나 경추에서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주사 자체가 효용을 볼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이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허리가 인대가 끊어져서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대 염증이나 그 파열 때문에 아픈 것보다는 디스크, 협착, 그리고 뼈 종판의 퇴행 이런 것들이 더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후관절 주사인데 저는 이게 외래베이스 여기 초음파 넣는 주사고요. 외래베이스나 이렇게 투시 장비로 후관절 주사를 먼저 놔보면은 훨씬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제 프로리볼 하지 않더라도 리젠실 같은 경우는 괜찮고 하지만 진통 주사를 이 후관절에 넣으면서 통증을 완화시킨다면은 굳이 프롤로 주사까지는 좀 위험을 안고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헌 정리 보면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이게 진단에 이제 그리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 결국 수술을 연기할 수도 있고 증상에 맞춰서 선택적 신경 차단술이나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나 미추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